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 새벽달님 모시고 오늘 라이브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또 오셨다. 어머님들이 모르시는 분이 없을 만큼 유명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뭐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어떤 분이 간단한 자기소개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예요. 큰아들은 올해 대학을 가서 대학교 1학년이고, 작은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그쵸. 작은 아들은 저쪽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그냥 직장 생활 하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 직장에 있는 것보다 아이들 옆에 있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회사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아이들과 있었던 일, 특히 언어 발달 상황, 아이들의 뭐 관찰일지 같은 걸 블로그에 쭉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책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낸 책이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라는 책이고, 그 책을 내면서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 세상에 책을 내면 그게 책임을 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고요. 엄마표 관련된 강연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세 번째 책인 아이 마음을 읽는 단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랑 블로그랑 인스타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책이 지금 현재 3권이죠. 그러니까 일단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 이 책이랑, 그 음, 다음에 엄마표 영어 17년 실전 노트 이 책이랑,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나도 신간 아이 마음을 읽는 단어 이렇게 책이 3권인데, 이 책에 대한 얘기도 조금 간단하게 사실 저자 입장에서 한번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이거를 그러니까 각 책을 약간 사실 책을 쓸 때는 그 독자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책을 쓸 때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대상 독자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서 썼는지, 그리고 또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 그렇게 집필을 하게 된, 마음 먹게 된 이 배경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한 권씩을 조금 소개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선 집필을 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네. 번째 책은 그 엄마병원 17년 보고서고 1900이래. 2016년도에 제가 냈습니다. 이게 저희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좀 정신이 없는 상태였었는데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어요. 어,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블로그 글 잘 보고 있는데 책으로 한번 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처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표 영어로 책을 냈다고 하면 보통 어떤 식으로 책을 내냐면 한참 방송에 나와요, 우선. 아이가 언어 천재다. 그러면서 영어를 막 샬라샬라 하고 막 이런 애들. 그러니까 방송국 PD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출연하죠, 보통. 그리고 그 아이들의 엄마가 혹은 아빠가 책을 내는 게 추세였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당연히 정상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PD가 영어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면 미쳤냐고, 내가 왜 영어로 얘기하냐고,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냥 평범하게 원서를 읽고, 뭐, DVD를 보고, CNN을 보고, 그렇게 영어가 편한 아이지만, 멍석을 깔아놨을 때 영어로 그렇게 중얼거리는 아이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나한테 책을 내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출판사에서는 오히려 그 점이 더 어필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썼는데, 제가 크게 착각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세상 모든 엄마들이 한국어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들을 재웠고, 그리고 한국어 그림책을 읽어줄 때 영어 그림책도 당연히 몇 권 껴서 한 대여섯 권 읽어주고 재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저처럼 어, 엄마 병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전제 하에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파급 효과가 이제 호불호가 확 갈리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엄마표 영어라는 용어조차도 모르고 그런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한 엄마표 영어가 10년 정도 끊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명맥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니네 다 이렇게 키우고 있지? 나도 이렇게 키우니까 재밌더라. 영어는 저절로 잘하더라. 이런 식으로 쓴 게 첫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이 크게 두 개가 갈렸죠. 한 엄마들은 이거 너무 좋다. 나 당장 해보고 싶다.
게다가 내 영어도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독자층이 나타나기도 했고, 또 한 독자층은 몇 페이지 읽기도 전에 재수없다. 너는 뭐 통역대학원 나와서 언어가 쉽나 보지? 나는 안 쉬워. 뭐 이런 식의 부류로 완전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을 내고 제가 되게 많이 당황을 했고 상처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을 낸 이유는 이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렇게 차근차근 하게 되면 그렇게 한국에서 영어를 접한 사람들도 뭐 성인이건 어린아이건 충분히 영어를 접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책에서 제가 미진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2권에 넣어서 좀 더 1권에 비해서 2권은 아마 영어 학습적인 면이 강화된 그런 식의 책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엄마들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엄마들한테는 엄마표 영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결국엔 엄마가 영어 공부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담감을 안겨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정말 대중이 목말라 하는 게 뭐고 대중의 언어와 제 언어와의 괴리가 얼마나 큰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세 번째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책을 읽고 나니까 첫 번째 책이 이해가 됐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을 읽으면서 생겼던 오해가 세 번째 책을 읽으면서 좀 풀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세 번째 책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제 목소리를 담아서 낸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독자들의 반응 때문에 쓰게 된 거는 첫 번째 썼다가 네, 맞아요. 그게 아닌 이거야 이거라니까 또 했다가 또 얘기를 들어보니 맞아요. 이거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책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맞아요. 이 책을 보고 그죠? 그게 순서가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역시 똑똑하세요. 네. 그러면은 자 우리 받았던 질문들을 조금 그러면은 해보면서 여기 풀어나가 보면서 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알고 막 이렇게 고수가 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그 관점이 아니라 진짜 이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 혹은 아니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고르는 방법이 좀 이래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 스토리까지 조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훨씬 더 많이 와닿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선 저도 초보 시절에는 뭐 별 방법이 없죠. 다른 사람들이 소개해준 책들? 사이트에 보면은, 우리 아이한테 이 책 읽어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 그런 리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쵸. 보면서 참고를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쑥쑥닷컴이 약간 좀 거의, 우리를 다 이끌어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떤 식으로까지 이끌어줬냐면,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공부가 되게 좋은 가이드가 됐어요. 물론 그 공부하는 것마다 다 사진 않았지만,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잖아요. 이 시리즈의 강점이나 뭐, 이 시리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점, 뭐, 아이들이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작가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공부를 한 사람들이 또 그 책을 읽고 난 아이들의 반응도 또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게 되게 첫 번째 눈에 띄는 그런 가이드였어요. 그래서 숲속에서 공부하는 거는 조금 고민해보다 괜찮다? 그러면은 사서 한번 읽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한 것도 있고, 물론 실패한 것도 있어요. 우리 애는 전혀 안 먹히는 그런 시리즈들도 간혹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 그리고 또 사이트에 올라오는 리뷰를 좀 눈여겨서 봤고, 또 하나는, 좀 막연하지만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도서관을 갔어요. 도서관에 가서, 그러니까 내 눈에 띄는 거,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영어가 짧았기 때문에 우선 문장이 길면은 못 읽어주겠어요. 힘들어서 모르는 단어 나올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무조건 한 줄짜리 영어 그림책 중에 그림이 너무 유치하지 않고 약간 작품성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림이 좀 마음에 든다 하는 그런 것들 위주로 그러니까 그림과 글의 양 그걸 보고 처음에는 책을 골라서 읽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작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작가의 작품은 성공할 확률이 되게 높아.
그런 책들, 그래서 작가 중심주의적으로 그렇게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한 거죠. 사이트에 있는 뭐 리뷰나 그런 공부 같은 걸 참고를 해서 사서 읽어주기도 하고 제가 직접 도서관에 가서 골라서 한번 읽어주기도 하고. 근데 전적으로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기준은 아이가 또 읽어줘, 또 읽어줘 하는 거. 아니면 이 작가가 쓴 책은 다 빌려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사주고 그랬거든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오거나. 근데 한 가지 지금, 그 말씀하셨을 때, 그 내용 중에 좀 재밌는 부분이, 어쨌든 처음에는 어쨌든 다른 분들의 어떤 추천이라든가, 뭐, 공부에서 나온 자세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가이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도서관에 가면서, 이제 골라 보면서 좋아하는 작가가 생기거나, 이 아이가 좋아하는 책들을 위주로 이렇게, 한마디로 조금씩 골라 보면서 이제 성공과 실패를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걸 텐데, 그렇게 골라가는 게 될 텐데, 말씀 중에, 처음에 고를 때, 그러니까 그림과, 그러니까 내가 읽어줄 수 있느냐를 가지고 선택을 하셨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나 위주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할 거라기보다, 이거 나 이거 읽어줄 법 하겠어.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실제로 뭔가 아이가 좋아했던 책이 굉장히 많이 있었나요? 그런 식으로 충분히 맞춰나갈 수가 있는 걸까요? 건가요? 우선 엄마가 읽어주지 못할 책이면 빌려가도 음, 안 읽어줄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네요. 제 위주로 빌렸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 그러니까 어, 내가 읽어줄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음, 어떻게 보면 내 취향일 수도 있겠죠. 아이 취향과는 음, 상관없이. 그런데 음, 이게 나와 아이의 취향이 너무 다르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한 10권, 20권을 빌려가서 애한테 읽어줘도 애가 뭐 반응이 없으면은 그리고 그 작가나 그런 풍의 그림이나 그런 류의 음, 그 스토리를 가진 책은 제가 또 다시 음, 고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음, 그런 게 음, 되게 유기적으로 서로 음, 영향을 줘서 결국에는 음, 아이의 취향에 맞는 책을 음, 점점 더 많이 고르고 성공할 확률이 음, 높죠. 음. 그러면은 아이가 어쨌든 그러다가 아이가 고른 책들이 내가 실제로 읽어주는 수준보다 뭔가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같은 작가의 책인데 이 책은 뭐 한두 줄 정도였는데 막 글줄이 는다라든가 그런 경우에 약간 감당 안 되는 케이스들은 어떻게 좀 핸들링을 또 하셨었나요? 감당 안 되는 케이스들의 책이 있죠. 윌리엄 스테이그 음, 책이 그랬고, 진짜 음, 읽어주기 힘들었고요. 음, 너무 길어요. 그리고 한번 읽어주기 시작하면 한 30분 걸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실버스타와 뭐 마법의 조약돌 막 이런 거는 되게 어, 길잖아요. 음, 그래도 뭐 애가 만약에 좋아한다면 힘들지 않아요, 사실. 애가 음, 집중해서 한 30분을 그 영어 그림책을 읽으면 힘든 건 잘 모르겠고, 정말 힘든 건 내가 힘들게 읽어주는데 애가 딴 데로 가거나 그쵸. 집중해서 듣지 않을 때가 힘든 거죠. 그래서 애가 읽어주면야 뭐 그런 건 힘들지 않아요. 음, 그리고 제가 음, 영어책 읽어주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덜 받았던 건 저는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냥 대충 뭉개고 지나가요. 이 음, 발음이 뭐지? 막 이러고, 이 뜻이 뭐지? 이러고 뒤적거리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그렇구나. 음.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그게 위안이 되는 부분은 크게 막 그러네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냥 크게 막 뭔가 노하우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내용 그냥 충실하게 실천으로, 묵묵하게 실천으로 옮기셨던,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그리고 들고요. 이렇게 음, 단행본을 계속 읽어주다 음, 보면 약간 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막, 이게 이렇게 읽어준다고 소용이 있나? 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뭐가 음, 쌓이고는 있는 건가? 그거 음, 읽어주면 그만인 것 같고, 다 잊어버릴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음, 들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 리더스북이에요. 음, 리더스북, 런트리나 ORT 같은 거. 그러니까 집에다 두고 음, 두고 쭉 읽어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90권짜리 세트인 런트리드, 그리고 ORT는 저는 그쵸. 전 세트를 다 사지 않았고, 음,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만 샀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음, 길이가 딱 저희 아이한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음, 그런 걸 옆에 두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두고두고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1권부터 90권까지 끝냈을 때 뭐가 이렇게 벽돌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애한테도 그렇고 음, 엄마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성취감을 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흩어지는 것 같은, 물론 감동은 있고 굉장히 예술적인 그런 단행본들, 그러니까 단행본만의 어떤 강점이 있지만, 그 단행본들은 그렇게 예술적이고 스토리가 있고 정말 작품이잖아요. 그런 읽는 재미가 있지만 뭔가 이렇게 흩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반면 리더스북은 살짝 예술성이나 문학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언어로서 영어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조금 균형을 맞췄던 것 같아요. 아, 나름 장단점이 있네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그냥 그게 병행한다라는 게 예를 들면 리더스를 여기까지 다 읽을 동안에는 뭔가 이 단행본은 따로 읽어주지는 않는다. 이거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니에요. 그때그때, 같이. 아, 같이, 같이. 왜냐면 리더스북만 계속 읽어주면 음, 그림책 되게 재미없잖아요. 그 그죠. 약간 밋밋하고 뭐 음, 이렇게 엄청나게 작품성 있는 그런 그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항상 단행본은 집에 있었죠. 왜냐면 도서관에 가서 10권, 20권 빌려와서 매번 다른 단행본들이 집에 굴러다녔어요. 음, 그러다가 아이가 좋아하면 뭐 이거 사줘 그러면은 음, 사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거의 대부분 도서관에서 빌려서 갔어요. 별로 많이 음, 안 샀어요, 그림책. 네, 그렇구나.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중 하나가 이게 원서읽기랑 DVD로 이제 엄마표 영어만 하던 아이가 내년에 중학교에 갑니다. 근데 중학교 가서도 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뭐 이거를 원서만 읽은지라 뭔가 문법이나 뭐 단어 구멍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중학교 가서 시험 보면 다시 우리나라식으로 공부시켜야 하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 엄마표 하다가 좀 나이 먹었을 때 이게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도 사실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단골 손님인데 요 질문이 또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는 상황일 때 실제로 이제 2호가 중학생인 2호를 또 핸들링 하시는 입장에서 네. 조언을 네,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제가 너무 많이 말해서 제 네. 영상을 늘 보시던 분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그 엄마표로 하던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서로 집중 듣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책 읽는 거는 굉장히 귀신처럼 잘 읽죠.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수동적인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읽는 거잖아요. 능동적인 그런 학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구멍을 미리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를 했던 거예요. 글쓰기. 처음에는 이제 모국어로 신문 스크랩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영어 영자 신문이나 CNN 뉴스를 가지고 이제 요약해서 글쓰기 하는 그런 걸 해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쓰기가 병행이 되지 않는 그냥 독해만 하는 그냥 속독처럼 독해만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아이들은 아마 글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자신의 음, 생각을 글로 쓰는 건.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엄마표를 하다가 중학교 올라가는 그런 학부모라면 일찌감치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신문 스크랩 가지고 아이랑 말로 정리해보고 글로 써보는 그런 훈련을 꾸준히 했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가 글을 써보면 알 거예요. 내가 뭐 영어 일기나 뭐 그런 에세이 써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음, 이럴 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음,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본 아이들은 책을 읽을 때도 대충 읽지가 않아요. 대충 읽게 음,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굉장히 꼼꼼하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뇌가 스캔을 하는 거죠. 이 문장 너무 좋다. 이 문장 안에 이 단어는 정말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나중에 학습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꼼꼼한 정독이. 그래서 저라면은 글쓰기를 신문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법을 한번 한국식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이면. 네. 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겨울방학이 좋겠죠. 좀 기니까. 한 그쵸. 3개월이면은 그쵸. 문법은 한 사이클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중학교 때 문법을 끝내놔야 고등학교 때 좀 편안하게 영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문법은 뭐, 문법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애들마다 방법이 다양하겠죠. 과외 선생님을 쓰시던가 네, 짧은 시간 효과를 보시려면 인강을
인강을 한번 아이한테 쭉 듣도록 한번 해보든가. 음, 근데 똘똘한 여자애들은 문법책 앞에 나와 있는 개념 정리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필사하면서 개념을 벌써 다 파악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그런 식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떤 그 방식으로든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문법을 한번 음,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음. 요 두 가지. 근데 선생님, 그 글쓰기에 대한 이게 관련돼서 또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것도 있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이게, 어, 말로 정리해보고 글로 쓰는 훈련을 조금 꾸준히 해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근데 엄마부터가 글쓰기에 부담이 되는 경우는 어떤가요가 일단 질문이 하나가 있었고요. 음, 이게 조금 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약간 뭐랄까, 좀 더 사례를 좀 더 들려주시면 좀 이게 와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 이 질문 드리는 것 중 하나가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건지 어딘지 어쨌든 선생님 하시는 것들 중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어 있는 부분들에서 들었던 건데 이제 2호가 잠자기 전에 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시사에 대한 얘기들을 막 이렇게 나눈다고 이야기를 나눈다라고를 하셨던 거를 제가 어, 이것도 읽었나 들었나 기억나지 않지만 네, 그랬었어요. 근데 네. 그것도 사실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독특한 행위였거든요. 일단 마사지는 그렇다고 쳐도 시사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럼 뭐 예를 들면 막 뭐 예를 뭐 문재인 정권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아, 어떤 얘기를 나누는 건지 그런 실질적으로 하시는 걸 한번 들어보면은 좀 더 와닿지 않을까 뭐 예. 네. 제가 주로 듣는 시사 팟캐스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저희 애들이랑 같이 듣는 건 김현정의 뉴스쇼예요. 거기 보면 음, 매주 화요일마다 라디오 재판정이라고 해서 찬반 토론을 해요. 두 음, 변호사가 각자의 입장, 주장을 정하고 찬성 반대 이렇게 해서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논리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지, 그러니까 어디가 논리가 비었는지 이런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음, 들어서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욕탕에서 음, 어떤 남자가 이제 목욕을 하는데 그 옷을 딱 벗으니까 온몸에 다 용 문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목욕탕 주인이라면 전신 문신한 사람은 출입 금지인이다라는 그런 표시를 해서 이 사람을 쫓아낼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음, 그럴 때 음, 그런 거에 대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음, 변호사는 뭐 예를 들어 뭐 실제로 그런 사람을 목욕탕에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네네. 그러면은 아실 거예요. 그냥 다 어, 피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명백히 영업방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 찬성이다. 이건 금지하는 게 목욕탕 주인의 권리다. 이렇게 어,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네네. 아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위해를 가한 게 아닌데 내 몸에다가 나의 미적 추구를 위해서 문신을 한 거로 인해서 목욕탕을 들어갈 권리까지 박탈당한다? 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음, 거예요. 넌 어떻게 생각해? 뭐 음, 이러면은 재밌는 얘기가 연결이 되죠. 네. 아, 그러니까 시사라고 해서 지금 당장 음, 뭐 조국 뭐 법무장관의 뭐 청문회에 대한 얘기, 뭐 그거는 네,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음, 교육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죠. 그쵸. 공직자의 도덕성에 관련된 이야기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되게 좋은 주제가 돼요. 네네. 그런데 더 깊게 나아가서 뭐 굉장히 정치적이거나 굉장히 경제적인 것까지는 뭐 안 하죠. 안 하는데 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의 관점이 너무 이렇게 아이한테 그대로 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이런 거 방금 말했던 약간 보편적인 음, 정치색이 조금 덜 들어간 그런 음, 토론거리는 애들이랑 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 가지고 얘기해요. 그렇구나. 지금 근데 막 댓글에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영어로 토론하시는 건가요? 뭐, 영어로 글쓰기 하는 건가요? 아, 그런 말, 중학교 2학년짜리 내가 영어로 말을 하겠어요, 엄마한테? 안 하지. 그니까요. 영어 아, 수업할 때는 해요. 제가 일주일에 2번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음, 그때는 이제 영어 기사를 가지고 그 영어 기사에 대한 요약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로 하죠. 그런데 음, 엄마랑 한국어로 시사 토론하다가 갑자기 영어로 말하는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거는 중학생이 그걸 하는 거를 상상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아닙니다. 영어로 토론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댓글 보니까 살짝, 이것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 영어로 하신다는 건 줄 아, 알고. 문신 그게 그걸 아니라, 영어로? 그게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어라고 해서 다 영어인 게 아니라, 어쨌든 모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그냥 한마디로 생각하는 힘, 그리고 네. 정리하는 힘, 그리고 말하는 힘을 길러주는 맥락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였지, 네. 그렇게 영어로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구나. 네, 어쨌든,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네. 자, 일단은, 그렇게, 그러면은, 이게, 또한 궁금해지는 게, 아, 그런 식으로, 뭐랄까, 시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뭐랄까,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보기, 혹은 글쓰기를 해보게 된 계기 같은 게 따로 있으신가요? 계기요?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저는 그럼, 그냥 음, 어렸을 때는 일기로 했죠, 일기. 음, 일기 음, 쓰기. 우리 때는 유치원에서도 일기를 항상 썼었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항상 일기를 써서 검사를 했었어요. 그런 네. 문화였어요. 요즘도 그러나? 어, 요즘도 일기 쓰나요? 학교에서 일기 그치. 검사하나요, 선생님이? 제 그러게 눈이 모르겠네요. 침침하다고요? 딱딱하네. 어, 어, 그래서 일기를 계속 쓰다 보면, 계기가 있긴 있구나. 일기를 쓰다 음, 보면 초등학교 한 2학년 조숙한 애들은, 그런데 한 음, 3학년 정도 되면은 음, 지겨워해요. 왜냐면 맨날 오, 똑같은 일기니까 애가 쓰면서도 되게 그쵸. 불쾌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의미 음, 없다라는 걸 애들도, 초등학교 2학년 애들도 알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신문을 한번 써볼까? 신문을 재밌는 걸 하나 꼭지를 잘라서 붙여서 한번 해볼까? 하니까 음, 신문을 하니까 훨씬 재밌어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음, 신문은 재료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쵸. 날마다 새로운 재료가 있고 또 뉴스를 통해서 엄마랑 아빠가 보는 걸 아이랑 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애도 되게 어깨 으쓱해지거든요. 내가 어른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신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저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을 음, 사실 주변에 거의 못 봐서 사실 질문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전에도 한번 들었었는데 길긴 했었었는데 주변에 진짜 한 명도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뉴스소를 아이와 같이 듣고 뭔가 얘기를 나눈다라는 게 네, 굉장히 듣고 보면은 되게 좋은 방법 같다. 그치, 음, 그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근데 주변에 진짜 그러면 한 명도 없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 달리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엄청 많아요. 진짜요? 어느 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지? 우리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나 봐. 그런가 봐요. 제 주변에 그, 너무 뭐랄까 아이와의 괴리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 건가? 제가 한번 꼼꼼히 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구나. 쑥쑥닷컴 댓글로도 시절에도 되게 많았고, 잠수대도 네네. 지금 신문 스크랩을 거의 일상화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구나. 네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스카이캐슬처럼 키우는 집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일단은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그럼 관점을 좀 바꿔서 질문 중에서 이거 있었어요. 이게 엄마의 버럭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 질문이 있었는데, 네. 음. 사실, 그쵸.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도 버럭버럭 하게 되는 경우가 물론 당연히 있고, 근데 그냥 엄마표 영어는 상관없이 사실 육아를 하면서도 버럭을 종종 하게 되는데, 이게 엄마의 버럭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게 아이가 상처받고 위축되는 것도 싫고 미안하면서도 화가 안 다스려지니 죽겠어요. 라는 요 질문, 요 버럭을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될지 한번 근데 내가 왜 물어볼게요. 화가 나는지를 되짚어보면 음, 답이 좀 나올 거예요. 음, 내가 진짜 화난 이유를 되짚어보면. 음. 진짜 화가 나는 이유. 음. 되짚어 그게 봤을 때, 네네. 두 가지가 있을 네.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지금 내 삶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아. 나 지금 이런 꼴로 살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 그래서 그 불똥이 애한테 튀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음, 애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너 이거 발효 왜 안 돼? 왜, 음, 아까 뭐였죠?
수박 왜 이렇게 발음해? 그래서 계속 요거 고집 음, 부리는 거 있잖아요. 엄마가 고집 부리는 거. 아이의 상태는 고려도 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음, 그러니까 욱하고 화가 나겠죠? 그 두 가지 어,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원인만 근데, 그럼, 분석이 돼도 예, 조금 어, 화가 누그러지긴 해요. 원인만 분석이 돼도. 내가 화가 원인만 나는 분석이, 원인. 아, 근데 새벽 달님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1호랑 2호한테 이렇게 버럭을 하시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나요? 있죠, 물론 있죠. 벌써 음, 지난주에도 저희 둘째랑 제가 한바탕 했는데, 아, 진짜요? 예, 그때는 그런데, 어떤 이유가, 어떤 거로 버럭질했냐면요. 제가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저희 아이랑 영어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음, 말했던 영자신문이나 CNN 가지고 음, 이제 그걸 읽어보고 낭독 녹음하고 그리고 요약해보고 글로 음, 써보고 혹은 자기 생각으로 요약을 해보고 음, 그걸 영어로도 하고 한국어로도 하고 그냥 그때그때 기분 음, 내키는 대로 하거든요. 아무튼 음, 글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수업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영어 문법을 같이 공부를 해요. 음, 개념 설명해주고 그리고 개념 네가 한번 설명해봐. 지난 시간에 음, 배웠던 개념 예를 들어 분사가 뭐고 동명사는 뭐야. 그래서 차이를 말하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말로 시키는 거예요. 문법을. 음, 그럼 이제 파악이 됐으면 말로 잘 술술술 풀어내고 파악이 음, 안 됐으면 말을 꺼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음, 식으로 이제 문법도 개념 익히고 문제를 풀어봐요. 음, 근데 이게 엄마랑 같이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자꾸 뺀질거리는 거예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스케줄이 없고 엄마랑만 하는 수업이 다니까 오자마자 우선 넷플릭스를 켜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음, 있는 대로 질질 끌어요. 음, 적어도 8시에는 수업을 시작하는 건데 계속 질질 음, 끌다가 8시 반이 됐어요. 음, 그래서 그래도 제가 기다렸어요. 영화를 보는 거니까 그냥 끝까지 음, 보도록. 저는 음, 영화 보는 거는 굉장히 뭐라고 터치 안 해요. 음, 차라리 노는 거보다 유튜브 보는 거보다 작품 하나를 긴 서사가 있는 작품 하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뭐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음, 끝났어요. 9시면 이제 적어도 그땐 저랑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 책상에 딱 앉자마자 수학 숙제 해야겠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아, 딴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그걸 두고 보다가 어, 얘기를 했어요. 뭐 하자는 거냐고 지금. 아, 지금 네가 무슨 행동한 거냐고. 그렇게 해서 한바탕 그때 얘기를 하고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 애한테 소리는 못 지르겠고. 음, 근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우는 걸 저희 둘째가 본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고 지지난주인가? 그리고 나서 180도 바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수업 시간에 그걸, 태도도 안 좋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어, 내가 일어나는 분노가 굉장히 네, 긍정적인 분노일 수도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네네, 그러니까 한번 터트려야 되는 분노일 수도 있어요. 음, 어, 왜냐면 안 그래 제가 만약에 그때 너 지금 엄마랑 뭐 하자는 거야? 수업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음, 식으로 계속 할 거야? 그럼 학원을 가는 게 낫지 않겠니? 이렇게 음, 버럭질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약간 전쟁 선포 같이 앉아 음, 단판을 지어보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안 하던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애도 좀 긴장하고 놀래거든요. 그리고 음, 나도 되게 힘든데 이런 걸 꺼내고 이제 전쟁 선포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한 그런 시점도 있긴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게 틀이 잡히지가 않고 자꾸 흐트러져 있으니까. 근데 음. 이걸 감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서로 선을 지키는 선에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셔야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댓글이 너무 웃긴 게, 왜요? 아니, 뭐래요? 그 정도가 어떻게 한바탕이냐고, 한바탕이 어떻게 그렇게 그래요? 우아하냐고, 지금, 저도 들으면서, 음. 새벽달 그거는, 애한테 버럭을 대화야, 대화? 해야지 맞는 상황 아닌가, 약간. 아니, 어. 이거는 버럭을 안 하는 게 네. 이상한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진짜 이거는,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봐줘요. 눈 아, 감아준다고요. 애가 아, 도망가는 거, 나랑 음, 수업 있는데 친구랑 배드민턴 치겠다고 도망 나가는 거, 이런 거 다 봐줘요, 저는. 어, 그런데 이제 그걸 애가 알아요. 어. 그래서 그래서 찔려야 해요, 포인트는, 항상. 자. 음. 포인트는, 어떻게 참으세요, 그러면? 이게 그거 같아요. 어떻게 참아요, 그 이거를? 중요한 질문인데요. 포인트. 예. 역시 포인트 질문.
참을 수 있었던 건 어, 제가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제 코가 석자예요. 어, 제가 늘 해야 할 일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애랑 계속 연장전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야, 잠깐 너 이리 와봐. 어, 나랑 한판 붙자. 이거를 날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저는 책 쓰느라고 바쁜 것도 있었고, 저는 또 제 어, 나름의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고 또 바쁘기도 하고, 또 어, 강연 준비도 늘 틈틈이 해야 되고 하니까, 엄마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있으면 약간 음, 분산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노가 음. 조금 사그라드는? 나간 김에 나는 그냥 내가 할 일 잠깐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내가 그러면은, 아무것도 내일이 없고, 하루 종일 24시간 우리 아이만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은 어, 애만 숨 막히는 게 아니라 엄마도 숨 막혀요. 왜냐하면 어. 그 꼴을 내가 맨날 보면서 참아야 되니까. 잠깐 엄마도 잠깐만, 환기시킬 어.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호 때도 그랬었어요. 1호 때도. 1호 때는 사실은, 그때는, 그러니까 책이 나오기 전, 책이 나와서 막 강연 음, 때문에 막 바쁘고, 뭐랄까, 거의 지금처럼 직업과 가까운 뭔가가 있지 않을, 1호는 안 그랬나? 1호는 몰아가는 게 없는 1호 아이였나? 때는, 저희 네. 큰애 때는 제가 태술 과정 수업을 듣고 있어서 역시 바빴고, 아, 그리고 저 공부하고 있었죠. 저는 어, 어, 대학원 공부하고 있었고, 음, 그리고 대학원 음, 졸업하고 한국에 왔을 때는 또 음. 초등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할 일이 늘 많았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러네. 덜 혼내게 된 것 같아요, 애를. 음. 아, 되게, 그러니까, 엄마가 바빠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게 여기서 질문들도 연결이 되게 많은데, 잠깐 지금 1부를 여기서 잠깐 마치고, 이게 아까 중간에 약간 끊어져서 시작돼가지고 몇 분까지 될지 모르는데 질문하다가 끊길 것 같아서, 음. 그럼 잠깐만 막게 했다가 30초 정도, 조금 새벽달리 물 한 잔 좀 드시고, 네네. 바로 2부에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 지금 한 4분, 5분 되는데 금방 아마 이제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네. 2부에서 네.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뵐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